뉴저지주에서 정당별 예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출마한 한인 후보 12명 모두 11월 7일 본선거 진출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원 예비선거에 아시안 후보가 대거 출마하며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애틀랜타, 메릴랜드, 뉴욕 등 한인 사회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한인 존 김이 수사 1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미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과 펜실베니아 전역에 대기질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캐나다의 화재 피해는 최근 4년간 피해를 입은 면적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가운데 180개국의 찬성표로 탄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필로폰이라고도 불리는 메삼페타민 과용으로 인해 뉴저지주에서 최근 3년간 매년 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늘 각 정당별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한인 후보는 모두 12명이 출마했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한인 후보들 모두 11월 7일 본선거 진출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비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카운티와 타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타운의 시의원과 시장, 카운티의 주요 정치인, 주의회 의원들까지 각 정당별로 뽑게 됩니다. 올해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민주당 5명과 공화당 7명으로 모두 12명인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당내 경쟁자 없이 출마한 상황이어서 무사 통과 후 본선 진출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원 선거에서는 버겐 카운티의 주요 한인 타운들을 주요 지역구로 하고 있는 37선거구 민주당의 엘렌 박 주 하원 의원이 2명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 2명이 출마해 이미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러닝메이트는 지난 2년 전 선거에 함께 출마해 당선된 샤마 헤이더 의원이 이번에도 함께합니다. 또 공화당으로 잉글루드 클립스 시장 선거에 나선 박명근 후보는 현 시의원으로 단독 출마해 본선 진출이 확실한데 잉글루드 클립스의 경우 다른 타운들에 비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고 정치력도 강해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민주당에서 민석준 현 시의원이 3년 임기 시의원, 이상희 후보가 1년 임기 시의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원유봉 후보가 3년 임기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모두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틀리, 폴윤, 최은호, 리치필드, 사라킴, 류용기, 노르두, 김봉준, 에지워러, 미셸 한, 클로스터, 크리스토퍼 조 등 각 타운 시의원 후보들도 무사히 예비선거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시장 선거에 나선 데니스 심 전 시의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리치필드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가 오는 27일 치러지는 가운데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아시안 후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원 방송 등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 후보 63명 중 아시안 후보는 16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명은 공화당 후보로서 예비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한인 후보 중에는 크리스토퍼 배 후보가 뉴욕 시의원 19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9선거구는 퀸즈 베이타라스,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더글라스톤, 리틀렉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는 토니 아벨라, 폴 그라지아노 후보와 11월 본선행 민주당 티켓을 놓고 3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알랜드 시티 등을 관할하는 26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줄리원 시의원이 한인 후보인 헤일리 킴 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23선거구는 퀸즈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프레시 메도우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현역인 린달리 의원이 도전자 스티브 베하르, 루바이아 라만 후보와 역시 3파전을 펼치게 됩니다. 중국계 밀집 지역인 43선거구 남부 브루클린에는 5명의 주요 후보자 중 4명이 아시안입니다. 한편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 열흘 전인 6월 17일이며 조기 투표는 17일 시작돼 25일까지 9일 동안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애틀랜타, 메릴랜드, 뉴욕 등 한인 사회에서 피해 규모가 최대 $10,00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한인 존 김이 수사 1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존 김 씨가 5건의 중절도 혐의로 체포돼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와 외환 투자를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현혹하며 현금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들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과 워싱턴 DC 지역에서부터 LA와 뉴욕에서도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뉴욕 출신의 김 씨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인터넷 투자회사 CMP의 멤버로 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CMP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CMP가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비트코인, 주식, 외환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한인 시니어와 은퇴자, 자영업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뒤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0년 6월 워싱턴 DC 지역 메릴랜드 한인사회에 그해 9월에는 버지니아 한인사회에도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MP는 지난 2021년 6월 갑자기 문을 닫아 한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인 피해자들은 CMP 다단계 금융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사에 나섰고 약 1년 만에 김 씨가 체포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투자자가 4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00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 법원은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김 씨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오는 7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미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캐네디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과 펜실베이니아 전역에는 대기질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캐나다가 화재 발생으로 입은 피해는 최근 4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을 합한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악의 화재 시즌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 금요일에만 국가 전역에서 총 3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수는 어제까지 413건으로 3일 만에 89건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만 16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최소 114건이 진압이 어려웠을 만큼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이은 산불로 인해 공기의 질이 평소보다 3배가량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미국 국경을 넘어 뉴욕시와 뉴저지주 부근까지 확산되면서 미 국립기상청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대기질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기질 추적 지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지역은 호흡기나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의 주황색과 분홍색 표시가 떴고 캐나다와 인접한 뉴욕주 북부 지역은 위험 수준의 보라색 표시가 떴습니다. 잭 카라바노스 뉴욕대 환경보건 전문가는 이러한 수준의 대기오염 농도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외부의 공기는 식당이나 가정 등 건물 내부의 공기질과 거의 일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산불 상황은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몇 주 동안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레고 퀘벡 주 총리는 지난 월요일 발생한 약 30건의 화재에 48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며 인근 타주에서도 소방관이 파견 지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비상대책부 장관은 이번 화재 시즌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목격한 것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 몇 달 동안은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화재 발생률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선거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으며 탄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4-20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23-2024년 임기 이후 11년 만으로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로 만든 임기입니다. 오늘 치러진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나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에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에게만 주어진 거부권은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인 12개국 정상을 상대로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역시 지난 2월 뉴욕을 방문해 주요국 대사들을 초청해 리셉션을 열고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각국의 제외 공간망을 이용해 주재국 정부의 지지를 구했습니다. 유엔 대표부는 어제도 대규모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막판까지 선거운동에 전념했으며 오늘 진행된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가운데 3분의 1을 넉넉하게 넘기는 180개국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로폰으로도 불리는 합성 각성제 메스암페타민은 빠른 중독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마약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뉴저지에서 이 약물 과용으로 인해 매년 2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수직 상승세로 일반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최고검시관실 앤드류 펠존 시장은 전국 보건통계센터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마약 사용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펠존 시장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메스암페타민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2020년에 187명으로 크게 늘어난 뒤 매년 2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특히 빠른 중독성과 함께 심한 금단 현상으로 인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대표적인 마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불과 수년 사이 사망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기준으로 733% 증가율을 기록해 전국 50개 주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670%인 오하이오주가 차지했고 뉴욕주는 225%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에서 필로폰으로 불리기도 하는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로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뒤 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력 향상을 위해 일본군에게 조직적으로 투입되기도 한 습관성 마약으로 뉴저지주에서는 2010년 정도부터 멕시코 마약 카르텔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펠존 시장에 따르면 뉴저지주 주민들의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3분의 2 정도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과 함께 사용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전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고용시장이 지난달에도 예상외로 강한 흐름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레저, 접객업 분야와 학교에서의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레저 접객업 분야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노동력의 2%인 34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 부문은 위생, 우편 서비스 등 분야가 광범위하지만 특히 공립학교 교사가 인력 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월 비농업 일자리는 33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전망치인 19만여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2021년 고용주들은 한 달에 평균 60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고 지난해에는 평균 39만 9천 개로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월 평균 3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는 분석했습니다. 보험사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가 주택보험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가운데 파머스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건축 비용 급등, 급격히 커진 재해 노출, 어려운 재보험 시장,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약 등을 지적하며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신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주택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중단을 알린 스테이트팜은 산불 위험성의 상승, 급등한 건설 비용,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주택보험의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대형 보험사들의 신규 가입 중단은 주택시장과 모게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보적 신학자이자 흑인 사회운동가인 코넬 웨스트 유니온 신학대 교수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웨스트 교수는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변변치 못한 신자유주의자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파시스트로 규정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소수 정당 피플스 파티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플스 파티는 진보파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인사 중심으로 지난 2017년 창당했습니다. 웨스트 교수도 샌더스 의원의 대선 도전을 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웨스트 교수의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선거 운동을 통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흡연율은 2000년 27.1%에서 현재 2.1%로 92% 감소했으며 전자담배 사용량도 2018년 27.4%에서 2020년 18.7%로 32% 감소하는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담배 사용률 감소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담배 규제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뉴욕은 담배와 액상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법적 판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약국에서의 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담배 제품 가격 할인 종료, 개인주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배송 금지 등의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